자, 보자. 지금 요거 금천고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의 작전이 뭐 같아? 고등학교 시험 문제가 이렇게 24문항이나 나오는 경우가 많을까? 아니지. 보통 어떤 경우에 18문항도 내고 19문항도 내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20문항을 내는데 얘는 지금 몇 문항을 냈다고? 24문항을 냈어요. 그 말은 동일한 시험 시간 50분 안에 이 정도의 문항수를 냈다는 건 출제자들도 객관적으로 이 시험지의 난이도가 높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해돼요? 지금 보시면 1번서부터 앞 페이지, 그냥 우리가 스캔을 하는 입장에서 이 시험지를 딱 봤다고 생각하면 1번부터 12번까지만 놓고 봤을 때도 그냥 단답으로 딱 보자마자 풀이 방식이 탁탁탁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만 있죠. 이거 말로만 짚어볼게요. 1번 그냥 계산해서 1차항 계수 쓰라고 한 거야. 2번 이거 중학교 문제도 아니고 범위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2차 함수의 최대값이에요. 그럼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얘는 위로 볼록. 그럼 꼭지점의 y의 값이 그냥 최대값이니까 완전 제곱꼴 바꾸면 끝나는 문제죠. 맞아요? 3번 주어져 있는 식이 항등식이 되도록 좌변과 우변이 어떻다? 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숫자, 내가 구하고 싶은 미지수가 3개니까 어떤 일정한 숫자를 집어넣거나 혹은 특정한 개수들을 비교하면서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간단하니까 그냥 우변을 다 풀어헤쳐서 좌변, 우변 뭐 해도 되고 비교해도 되고, 어떤 방식이어도 시간이 오래 소요되지 않는 문항이다. 맞죠? 4번 복소수, 분모에 i 있으니까 그냥 두지 않죠. 실수와 계산만 해주시면 실수부가 어디냐, 허수부가 어디냐. 기본적으로 복소수에서 명칭을 초등학교 때도 있잖아. 가만히 보면 6-1, 2 같은 거 이렇게 공부할 때 오래됐겠지만 아이들이 비례식, 비례배분이나 비와 비율 같은 단원을 배울 때 어려워한다? 근데 그걸 왜 아주 기본적으로 전항이 어디야, 후항이 어디야 이런 걸 묻는데도 대답을 못하는 초등학생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용어나 이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의미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너무 가볍게 넘겨서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이 문제에서 실수부가 어디냐, 허수부가 어디냐고 묻잖아요. 실수부와 허수부는 반드시 다 실수로 이루어져 있죠. A 플러스 BI의 꼴에서 A를 실수부, B를 허수부라고 말을 하는 거지. 맞지? I 부분을 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그 명칭에서 단순 계산 문제고. 6번. 2차 함수 중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2개다. X축과 만나는 점이 2개다. 실근이 몇 개? 2개다. 판베시티가 0보다 큰 걸 골라라. 아주 간단하고. 6번.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날 때, 그럼 당연히 두 점을 지난다, 위에 있다, 만난다, 원래 보편적으로 다 뭐 하는 거예요? 대입하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지금 지나는 두 개의 점의 y좌표가 둘 다 뭐예요? 0이네요. 그럼 결국에 알려준 x좌표 두 개가 그 2차식의 두 근이 돼야 된다는 소린 거지? 그렇다면 지금 마이너스 2와 b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 한 방에 계산하시면 a하고 6값 그냥 나오는 거고요. 맞죠? 7번 x 정의역 범위 안에서 다음 2차 함수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여라. 당연히 완전 제곱을 바꾸시고 대칭축 그린 다음 아래로 볼록 체크하고 주어져 있는 x의 범위 세로선으로 입력만 해주면 언제 최대, 언제 최소 명확하게 나오는 문제고요. 꽈진 거 하나도 없고. 8번 나머지 정리 문제인데 px를 x 더하기 1로 나누었다.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는영이 되는 x값 대입만 하면 바로 나머지지. p-1은 0. 왜 그래요? 이거는 이미 공부할 때 끝난 거잖아요, 우리가. 그쵸? 또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다.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p2는 얼마? 3. 대입할 거리를 명확하게 두 개를 알려준 상태에서 px를 다음 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다음 식이 2차식이에요. 맞아요? 그럼 나머지는 몇 차? 1차. ax 더하기 b라고 지정하시면 x에다가 는영되는 값 마이너스 1과 2. p-1은 얼마? p2는 얼마? 연립 두 줄 되면서 그냥 정답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단순한 나머지 정리 문제고. 이해했죠? 9번. 직선과 주어진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아까 5번 문제하고 일치하죠? 직선과 2차 함수 연립한 다음 두 점에서 만나니까 판베시티가 0보다 크다. 이걸 한 번 더 하래. 그 직선과 또 두 번째 주어져 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걔네들은 연립해서 실근이 없다. 판베시티가 0보다 작다. 둘을 동시에 만족할 거니까 둘에 대한 공통범위를 계산하시면 정답이겠죠? 10번. 그냥 다항식 계산하는 거니까 주어진 식 간단히 한 다음 대입만 하시면 끝나는 거고. 11번. 2차 번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이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기본적으로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빼기 베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알파 분의 1 더하기 베타 분의 1. 이거 다 뭐 하는 거야? 곱셈 공식 변형하라는 거죠. 합, 곱, 차.
제곱, 세제곱 이거 전부 다 뭐 하는 거다? 곱셈 공식 변형. 그럼 두 분의 합과 곱만 쓰면 끝나는 거고요. 12번 역시 동일한 문제예요. 11번하고 방식이 동일하죠. 나한테 제곱을 알려주고 뭐 물어봐? 세제곱 물어보지. 그럼 얘도 역시 곱셈 공식 변형. x세제곱 빼기 x세제곱분의 1을 x 빼기 x분의 1의 통째로 세제곱 마이너스 3 괄호 열고 x 빼기 x분의 1. 그럼 x 마이너스 x분의 1만 그 제곱식을 이용하여 찾아보시면 정답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나보고 12번까지 지금 선생님 말로 설명하는데 몇 분 걸렸나 좀 살짝 봐볼래? 유희야? 몇 분 걸렸어? 대충? 찍은 정도가? 5분. 자, 내가 지금 말로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데도 이 긴 걸 하는데도 5분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게 문제를 보자마자 판단 속도가 10초 안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지 않을까요? 선생님이 지금 되게 과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니죠? 맞지? 우리 1등급 몇 %까지야? 이제 10%까지죠? 맞죠? 10% 안에 들어가려면 이건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점검해야 되는 거고. 맞지? 그리고 중요한 거 보자마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겠는 문제들은 연필을 꽉 잡고 한 번에 정답을 내는 정확도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실수를 했다. 그러면 실수한 거, 또 실수했네. 이렇게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나 이 부분에서 실수했네. 내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체크하고 메모해서 주석 달기를 하든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 제가 말했지만 결국에 잘하는 친구들도 공부할 때는 계속 실수하는 거야. 근데 실전 가서는 어때? 몰입도가 좋아서 내가 어디에서 실수할지를 이미 알아. 그러니까 문제를 벌써 읽을 때부터도 신경을 쓰고, 이해되죠? 문제를 볼 때도 시야가 넓어요. 이해돼요? 그 부분만 보지 않아요. 이해하죠? 자, 또 한 장 넘어가 볼게요. 그럼 12번까지는 일단 너무 대표적인 예제였다는 얘기고 13번 조금 빡빡했을 수는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맞나요? 13번 문제를 보시면 x제곱 빼기 x 빼기 4가 0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다음 4차식을 정리하라 라고 묻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건 방법만 얘기하겠습니다. 13번이요. 지금 x의 제곱 빼기 x 빼기 4는 0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x의 4제곱 빼기 플러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17x 더하기 3이 얼마야? 라고 물었는데 보통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던 방식은 주어진 식에서 보통 x제곱은 아니면 x제곱 빼기 x는 x제곱 빼기 4는 이런 형태로 정리를 딱 이렇게 해놓고요. 이 식을 양변 제곱하면서 4차식을 만들면 얘가 좀 맞춰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딱 보면 그 방식이 유지가 되려면 지금 선생님 뭐라고 했지? 2차가 주어졌는데 내가 4차를 구한다는 건 일단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게 제곱이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식에서 항을 2개만 남기고 하나를 이항시켜서 양변 제곱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때 관찰을 딱 해보면 가운데 항이 이렇게 놓고 양변 제곱하면 마이너스 2x 세제곱이잖아요. 근데 주어진 게 여기가 만약 마이너스 2x 세제곱이었다면 그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죠. 그럼 이건 맞출 게 많다는 얘기야. 벌써 세제곱부터 맞춰야 되면 남는 게 또 세제곱이 남는다는 거고 남는 세제곱항을 또다시 제곱을 이용해서 맞추려면 또 한 단계를 더 해야 되고 계산 과정이 잘못하면 뭐예요? 길어질 수 있어요. 이해돼요? 선생님이 말하는 포인트는 동일하게 답을 내더라도 시간이 무제한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빠르게 이게 좋을까 판단 속도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은 이 방법이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지. 그러면 뭔가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정리를 못한대. 선생님 잘 봐. 이거 선생님 하나 의도를 얘기하는 거야. 보통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지고 얘를 구하여라지.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조건을 지지고 볶아서 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만들어내던가 아니면 조건은 가만히 두고 결과를 막 정리해가지고 이 조건의 모양으로 만들어내던가 둘 중에 하나 아니니? 그럼 지금은 조건식을 정리해서 이 모양 결론을 못 만들어낸다는 소리니까 누구를 건드려야 되는 거야? 결론을 건드려야 되는 거지. 맞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결론을 저 모양이 나오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x제곱 빼기 x, x제곱 빼기 x 이런 형태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생각해야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뭔가 4차를 만들어내고 여기가 지금 봤을 때 마이너스 지금 x세제곱이야. 근데 플러스 2x세제곱이 되고 싶어. 내 말 이해되나요? 플러스 2x세제곱이 되고 싶으면 얼마를 해줘야 돼요? 플러스 3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더하기 3x 이해되죠? 이런 방식을 사용하다 보면 보였어요? 이해되죠? 누군가 하나가 간단해지면 뒤에 있는 것도 간단해질 수 있는 거죠. 이해되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풀어본다. 요건 제가 풀이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해는 하시죠? 이해됐죠? 그 다음 14번. 2차 항의 개수가 2차 함수 y는 fx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를 a, b라 할 때 a, b를 구하여라. 이거 뭘 구하라는 거야? 결국에 2차식을 완성한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이라는 건 근을 말하는 거고 두근의 곱을 구하라고 말한 거죠? 그럼 결국 2차식만 완성되면 끝나는 거죠? 그럼 주어진 조건 자체가 뭐예요? 얘들아 2차 함수 문제가 나오면 습관 자체를 머릿속에 벌써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돼? 그게 습관이 되어 있으면 보자마자 그냥 판단이 돼. 고민을 안 해. 문제가 길어도. 봐. 첫 번째 줄, 첫 번째 조건, 가조건을 딱 보면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다. 꼭지점이 뭐라는 거예요? x는 마이너스 2라는 거죠. 맞죠? 머릿속에서 제가 아래로 볼록을 그리고 있으라고 했어요. 최고차 계수가 1이니까. 머릿속에서 아래로 볼록 그렸어요? 근데 그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나조건에서 fx가 마이너스 1에서 뭐를 갖는데요? 중근을 갖는데요. 그럼 이 말은 이미 쉬운 아이들한테 너무 쉬운 문제인데 그냥 선생님이 판단 속도 때문에 해주는 거야. 아래로 블록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가조건을 보자마자 아 이거 어차피 꼭지점 x는 마이너스 2구나. 이거 찾았어? 근데 나조건에서 f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에 접한다 이런 거예요. 중근이니까요. 그럼 접한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고 이 순간이 y값이 뭐라는 거니? 마이너스 1이라는 거니까 꼭지점의 좌표를 한 방에 뭐 했어? 그냥 알려준 거야. 가에서 꼭지점의 x좌표, 나에서 꼭지점의 뭐야? y의 좌표. 최고차 항계수는 1이래요. 그럼 한 방에 y는 x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1. 정리하시면 상수항 4 빼기 1, 3이죠. 맞죠? 1분도 안 걸린다고요. 선생님이 왜 말을 빨리 하는지 알아요 지금? 이 판단 속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봤어요? 다음을 계산하란데 다음을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꼴로 바꾸라는 건데 좌변이 전부 다 숫자지? 숫자지? 그럼 이제는 우리가 식을 계산할 때 숫자가 유리하다고 했어? 문자가 유리하다고 했어? 문자가 더 유리하다고 했어. 그러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숫자나 뭔가 걔네들의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숫자가 누군지를 판단해야죠. 그게 누굴까요? 57이어야죠. 57이 가운데 숫자잖아요. 선생님 말 맞아요. 57을 만약에 x라고 쓴다면 60은 x 플러스 3일 거고 54는 x 빼기 3일 거 아니니. 주어진 전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이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16번. 우리는 이거 주구장창 연습한 거 맞지? 맞지? 16번 뭐 타겟 문제까지 만들어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했잖아? 맞죠? px라는 식은 x 4제곱의 개수가 1인 4차식이다. 잘 들어야 된다. 내가 지금 이거를 기출을 우리가 지금 5번째 기출을 하고 있는데 5번째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서 정답을 못 낸다 그러면 뭔가 이상해요. px는 x 4제곱하고 시작되는 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p1은 2, p2는 3, p3은 4, 1일 때는 2, 2일 때는 3, 3일 때는 4, 4일 때는 5, x일 땐 x 플러스 1. 그걸 식으로 쓰라는 거야. 아, px는 x 플러스 1이라는 관계식으로 만들 수 있구나. 맞지? 관계식으로 만들었을 때 이 식을 만족하는 x가 1, 2, 3, 4니까 p1은, p2는, p3은, p4는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이거죠. 맞죠? 이 식을 만족하는 x가 이렇다? 얘를 방정식으로 바꾸면 px 좌변으로 다 넘겨서 빼기 x 빼기 1은 0이라는 방정식으로 바뀌고 이놈의 4개의 실근이 얘라는 말이지. 맞지? 실근이 얘가 나오려면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x 빼기 4. 최고차 항계수 1이라고 했는데 px에서 x를 빼도 최고차 항의 차수나 개수가 바뀌지 않잖아요? 그럼 그대로 1. 끝났죠? 이대로 써놓은 식 자체에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거 px를 x 빼기 5로 나눈 나머지 목표가 뭐예요? p5가 얼마야? 맞죠? x에다 5만 집어넣으면 끝나죠. 기지개 좀 펴고 스트레칭 좀 해. 자, 그 다음 17번. 몇 차 방정식, 몇 차식이에요? 4차식이지. 한 문자에 관한 내림차순을 인수분해하라고 한 거야. 딱 떠오른 용어 뭐예요? 조립제퍼. 조립제퍼 쓰면 끝난다는 얘기죠. 18번. 18번도 사실상 대표예제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혹시 이것도 버벅버벅 상황에 따라 그런 친구들이 아직은 있을까봐 제가 하는 겁니다. 이거 천천히. px를 x 더하기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
제가 이 문제가 이런 방식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매번 하는 멘트가 똑같아요. 보통 나머지 정리 문제는 나머지를 구하는 건데 몫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근데 몫을 알려줬다면 이건 귀찮아하지 말고 1차로 나눴을 때 그냥 대입을 해서 나머지를 찾는 그런 융통성도 발휘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검산식을 뭐 하라고? 쓰라고 했죠. 맞죠? 그럼 검산식을 씁니다. px를 x 플러스 a로 나누었더니 몫은 qx이고 나머지는 r이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일단 직관적으로 보이는 거 x에다 능령되는 마이너스 a를 집어넣는다면 p 마이너스 a는 사라지고 얘니까 이 r이라는 놈은 p 마이너스 a겠구나 라는 것까지는 쓸 수 있겠죠.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이 뭐예요? 이제 x 더하기 1 px를 맞지? x 더하기 px를 누구로 나눈 나머지? 누구로 나눈 나머지? x 플러스 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야? 몫과 나머지가 뭐야? 이렇게 물은 거야. 맞아요? 여기 잘 보시고. 자, 선생님이 이렇게 약간 띄워서 쓴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px를 이렇게 썼는데 갑자기 나한테 묻는 건 이 식을 물어보네? 그럼 좌변에다가 뭐를 곱한 셈이야? x 플러스 1을 곱한 셈이야. 그럼 당연히 우변에도 뭐 할 거야? 곱할 거야. 그러면 x 더하기 1, x 더하기 a, qx. 항이 지금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군데에다 각각 x 더하기를 곱해야 되니까 여기도 이렇게 썼겠지. 맞지? 근데 문제에서 물은 의도는 주어져 있는 이 식을 x 더하기 a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물어봤다고. 그럼 x 더하기 2로 묶었을 때 몫과 나머지가 뭐야? 이렇게 물은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 식을 하얀 색깔의 이 식을 이 식의 모양으로 뭐 해내라? 바꿔내라는 거죠. 내 말 맞아요? 이 식을 이 모양으로 뭐 해라? 바꿔라. 그놈으로 나눈 나머지라는 말은 그놈으로 묶고 남는 놈이 누구냐라는 질문이다. 맞죠? 그놈으로 묶어라. 이해돼요? 수치 대입, 개수 비교. 이해하셨죠? 그럼 지금 보세요. x 더하기 a가 이 안에는 그냥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항 두 개에서 얘하고 얘는 여기 그냥 들어올 거니까 헷갈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그냥 왔어요. 그럼 이젠 누구야? 여기에다 분명히 뭔가를 쓸 거고 남는 여기다 뭔가를 또 쓰겠지. 맞지? 그러면 논리가 얘랑 이 별표랑 이렇게 곱한 거에다 얘를 더하면 얘가 돼야지 위에 있는 식과 밑에 있는 식이 같은 거 아니니? 이해돼 안 돼? 지금 별표에 들어가는 게 일단 누굴까? 이렇게 곱했을 때 rx가 나오려면 여기 x밖에 없으니까 이유불문하고 일단 누가 들어가야 돼? r이 들어가야지. 맞죠? 그럼 전개해봐요. rx에 플러스 뭐예요? ar이죠. 맞나요? 그럼 요 놈하고 요 놈까지 계산을 끝낸 게 얘가 돼야 된다고요. rx 더하기 r이. 눈 떼면 안 돼. rx 더하기 뭐? r이 되어야 돼. 근데 여기는 ar이 있어 없어? ar이 없는데 여기는 ar이 있지. 그럼 ar을 뭐 해줘야 돼? 빼주면 되는 거고요. 맞죠? 여긴 r이 있는데 여긴 r이 없잖아요. r이 있는데 여긴 r이 없잖아. 그럼 r을 뭐 해주면 되는 거야? 만들어주면 끝나는 거잖아. 이해하셨어요? 대단한 거 아니죠? 뭐 했다고? 주어진 식을 이 식의 모양으로 바꾸라고 해서 모든 항에다 x 플러스 1을 곱해서 써놨는데 문제에서 x 더하기 a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가 뭐냐고 하길래 그놈으로 묶고 남는 놈이 누군지 이 부분을 채우겠다. 그래서 이 식의 모양을 이 식의 모양으로 바꿔낼 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대단히 어렵지 않은데 중요한 문제라고요. 이거는 어디에서나 충분히 다른 거에서도 나올 수 있는 방식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문제는 막히는 친구들은 매번 막히니까 신경 써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명확하게 풀리게끔 2번, 3번 반복해서 확인해 본다. 강조했어요. 그 다음 19번. 이것도 지난 시간까지 제가 기출을 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던 거예요. 설마 눈빛이 풀리는 거 아니죠, 시방? 초집중해서 잘 봐요. 19번에서 0에서부터 2까지의 범주 안에 fx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ax 빼기 a이다. 이놈의 최대값이 6이다. 최대값이 6이다. 이차 함수에 대한 최대최소 완전 제곱꼴 바꾸고 마이너스로 묶고 x제곱 빼기 2ax 그럼 x의 빼기 2a의 절반이 제곱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괄호 닫고 제곱 맞죠? a제곱 빼기 a제곱이 내 맘대로 더해져 있으니까 빼기 a제곱을 빼면 플러스 a제곱이 될 거고 원래 있던 거 이렇게 써주면 끝났죠? 그럼 그림을 x는 a 최고차항 음수 위로 볼로 그린 다음에 뭐 해?
주어진 정의역 범위를 저기다 뭐 하는 거야? 세 글자 뭐 하는 거야? 세로선. 맞아요, 안 맞아요? x의 범위를 뭘로 한다고요? 세로선으로 입력한다고요. 근데 0부터 2까지 딱 입력하려고 하니까 얘가 미지수라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정신 차려. 뭐 어떻게 하라 그랬지? 다 하라 그랬지. 뭐 하라 그랬다고요, 제가? 다 하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몇 개 그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3개 그려야죠. x는 a, x는 a. 맞지? 최대값만 구하면 되니까 뭐 나눌 필요도 없어요. 그럼 0과 2가 여기 있을 때 한 번, 0과 2가 이렇게 될 때 한 번, 0과 2가 모두 이쪽에 있을 때 한 번. 되셨나요? 그리고 보이는 대로 반드시 대소관계를 표시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처음 하는 거 아니죠? 기출하는 동안 지금 3번째 나오고 있어요. 2보다는 a가. 그 다음 이때 a는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맞죠? 여기는 a가 0보다 작다. 등호는 어디다 쓸 건데 일관성있게 그냥 가운데다 몰아서 쓸게요. 되셨죠? 그 다음 최대값을 지금부터 구합니다. 뭐를 구한다고? 최대값이 문제에서 6이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을 구해보는 거라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볼 거니까 최대값 언제? 2일 때죠. 그럼 주어지에다 2를 넣어야죠. 2를 넣으면 마이너스 4. 2를 넣으면 4a 빼기 a 플러스 3a.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는 0과 2,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최대값 그냥 여기지? 꼭지점? 맞지? 그럼 6은 요거 a제곱 빼기 a란 얘기고요. 이때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최대값 0일 때죠. 그럼 6은 0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a예요. 되셨어요? 그 다음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눈 풀리면 안 되는데. a값 구할 거야. 넘어가면 10. a는 3분의 10. 이때 a제곱 빼기 a 넘어오면 마이너스 6. 인수분해 a 빼기 3, a 플러스 2. 마이너스 2와 뭐야? 3. 이때는 a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6. 문제는 이 범위를 안 써놓은 친구들은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해되죠? 이 안에 들어가야 정답이에요. a가 2보다 커야 돼. 돼, 안 돼? 돼. 통과. 너는 0과 2 사이에 있어야 돼. 돼, 안 돼? 안 돼. 탈락. 얘는 0보다 지금 어때야 돼? 작아야 돼. 통과. 됐죠? 그래놓고 마지막 질문 보세요. 이것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a 값에 뭐를 구하라? 곱을 구하라.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0 곱하기 마이너스 6. 정답은 마이너스 20. 맞죠? 빠릿빠릿하게 돼야 된다. 자, 20번, 21번 일단 맨 마지막에 22번. 내가 22번을 지금 어려워서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아차 싶어서 지금 정답을 x제곱, 아마 아까 정답이 뭐였어?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었는데 몫을 2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라고 써서 틀린 친구들이 있을까봐 한 번 더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조립제법시 주의사항이라고 해서 강조해서 이미 개념 공부를 할 때 배웠단 말이죠. 2x의 제곱 빼기 3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을 누구로 나눠라? 2x 빼기 1로 나눠라요. 맞아? 그럼 너네 이렇게 한 문자에 관한 고차식 인수분해는 뭘로 한다고? 뭘로 해? 조립제법으로 해. 그러면 2 빼기 3, 3, 2를 써놓고 여기에다가 능령되는 값 갖다가 뭐 써? 여기다가? 뭐 써? 그렇지. 대답해야지. 2분의 1 쓰지. 근데 이 2분의 1을 쓰는 순간 2x 빼기 1이 아니라 무조건 x 빼기 2분의 1인 거예요. 조립제법에 쓰는 이 놈은 반드시 1창의 개수를 1로 봤을 때를 쓴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막 계산해가지고 나머지도 나고 목도 나왔어. 그러면 얘를 가지고 구한 여기의 목과 여기의 나머지를 찾은 건데 이걸 정답을 그대로 쓰면 어떻게 돼? 나가는 거지. 맞죠? 기본적으로 검산식은 얘로 나누었을 때 여기다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R이 나온다고 보면 얘로 나눈 거에서 여기 나머지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 똑같겠지. 능령되는 값을 대입하는 건 동일하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둘 다 똑같을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의 식과 이 부분의 식이 같아야 되죠. 맞아요? 위아래 식이 똑같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갈 때 2배 했으니까 두 식이 같으려면 여기다 뭐 써야 돼요? 2분의 1 qx를 써야? 맞아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 2배가 됐어. 여기다 2배를 쓰면 안 되지. 이 식과 이 식이 같아지려면 여기에 2qx가 더 있어야지.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에 절반을 갖다 써야 되는 거죠. 이해되죠? 문제의 목표는 얘하고 얘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동일하게 써도 된다. 근데 여기서 구한 몫의 몇 분의 몇? 2분의 1을 해서 정답을 써야 된다고.
그래서 안 낚이고 정확하게 그냥 한 방에 2배 됐네? 2배 됐네? 2배 됐어. 그러면 내가 구한 몫에다가 뭐야? 나누기 2. 3배가 됐어. 그럼 나누기 3. 3분의 1이 되어 있어. 그럼 곱하기 3. 실수할 게 없다. 알았지? 그거 하냐 안 하냐의 의도를 심고 낸 거잖아. 맞죠? 이미 알고 있지 우리는 공부할 때. 강조했어요. 그 다음 거 23번. 23번 문제 보자마자 뭐예요? 23번 문제 뭐예요? 공부한 친구들은 보자마자 이거 뭐예요? 오메가 허근 몇 번 유형? 2번 유형.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오메가 6제곱은 1.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보자마자 이거 주어진 식 x의 6제곱은 1이니까 첫 번째 거는 x의 6제곱이 1이니까 첫 번째 식은 그냥 2일 거고 그 다음 건 37제곱이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2x고 그 다음 건 플러스 뭐예요? x제곱이 되겠죠. 그러고 정리하면 돼요. 만약에 오메가를 몰라. 그러면 어떻게 풀겠어 애들이? x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일 때 다음을 구하여라 이렇게 물었잖아. 그러면 이걸 주어진 식에다 대입하는 게 번거롭지? 왜 번거로워? 분수식의 모양인 것도 번거롭고 루트 3i가 있는 것도 번거로운 거야. 그러면 루트 3i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제곱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곱하는 게 아니라 얘만 단독으로 있는 상태에서 제곱하는 건 쉽지. 그래서 얘를 단독으로 남겨 다 이항시켰던 거야. 그럼 2가 넘어가면 2x, 플러스 1 넘어가면 빼기 1. 그놈은 루트 3i. 맞나요? 이 상태에서 양변 제곱.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3i 제곱 마이너스 3. 넘어가면 플러스 4는 0. 4로 나누니까 x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 0. 앞에 누가 있어? 이거 딱 보자마자 앞에 누가 있는 거야? x 플러스 1이 있는 거지.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1은 0. 따라서 x의 세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 x의 6제곱은 얼마? 1. 주기가 6이다. 이렇게 찾는 거지.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 어차피 허그는요 여러 가지 방정식이고 3, 4차 방정식일 때 배우는 거니까 중간고사 시험범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허그는 몰라도 되잖아요. 그럴 거면 방학 때까지 뭐하러 공통 원을 끝까지 뭐하러 공부한 거야? 맞지? 그러니까 그거를 시험범위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버릴 것 같으면은 그냥 올라와서 그때그때 하나하나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런 마음이면 그렇게 하나하나 해도 잘 안 될걸?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만약에 혹시라도 나 허근 한번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검토 좀 해야겠다. 맞지? x 세제곱은 1,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왜 그런 식이 나오는지 5가지 식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암기까지 하는 거 이해하고 암기까지 한다면 그냥 보자마자 바로 판단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이해됐지? 요 정도. 그리고 난 다음 공간이 없네. 여기다 해야지. 자, 24번. 24번. 이거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새 광고 수업하면서도 설명했던 거죠. 자, 의미를 볼까요? 한 번 더 해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지금 내접하는 여기 지금 y축이 여기 있어요. 여기. 맞죠? 그리고 여기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대칭축 찾아. 대칭축 누구야? 완전제곱을 딱 바꾸면 x는 뭐일 때가 대칭축이야? 오래 걸릴 거 아니잖아. x는 4점. 그럼 잘 봐요. 보통의 친구들은 보통은 대칭축에서부터 요만큼의 길이를 x라고 놔야지 라고 판단한 다음 요 점의 x좌표를 4 플러스 x라고 써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얼마? 가로의 길이 얼마? 2x. 세로는 4 플러스 x를 주어진 함수에다 뭐 해야 돼? 대입해야 되지. 주어진 함수가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어디 갔어? 더하기 8x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4 더하기 x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4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8, 4 더하기 x. 그럼 가로, 세로. 그 다음 몇 배? 2배 하면 둘레. 이렇게 푸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요거 계산하는 거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하려면 하지, 그치? 근데 이거 우리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토요일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뭘로 했을까요? 얘가 계산이 불편한 이유가 x면 x지 4 더하기 x라서 그런 거잖아. 항이 몇 개라서 그런 거야? 2개라서 그런 거야. 자, 지우고 그냥 누구였으면 좋겠어? 그냥 누구? 대답해야지. 누구?
x, 그렇지. x였으면 좋겠는 거야, 얘가. 그러면 x를 집어넣었으니까 그냥 요거 자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8x 자체를 그냥 세로로 쓸 수 있잖아. 이해됐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잡을 건데 이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얘와 얘 가운데가 누구라는 걸 안다? 4라는 걸 안다. 그럼 둘을 더하고 나누기 2한 것이 4다. 그럼 둘을 더한 것은 얼마다? 8이다. 그럼 결국 여기는 둘을 더해서 8만 남길 거니까 마이너스 x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8을 더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가로의 길이는 이거에서 이거 뭐 하면 돼요? 빼면 되는 거죠. x 빼기 이거. 그럼 2x 마이너스 8. 이해돼? 얘가 가로, 얘가 세로. 이런 다음 여기다 몇 배? 2배. 위에 계산이 편해? 밑에 계산이 편해? 밑에 계산이 편해. 맞죠? 제가 분명히 융통성 설명했어요. 두 문제 남았어요. 여기까지 일부러 빨리 했어요. 정리됐어? 얘들아, 선생님 봐야지. 감상하는 거 아니지? 창문 좀 열어볼래? 너무 쉬워서 그러는 거야? 얘들아, 쉬운 문제도 내가 도움이 되게 설명하잖아. 맞지? 똑같이 맞았겠지만 그래도 뭔가 얘들 그걸 잘 받아들여서 흡수해서 나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이해를 시키는 사람이지? 맞지? 아, 물론 정보도 전달해. 정보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해를 시키는 사람이잖아? 지금 자, 이해가 됐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노력은 니들이 해야 돼. 잘못하면 가끔 가다가 뭐 여기는 그 정도의 문제는 없는데 와, 되게 신기하게 푸네? 이런 문제도 간혹 가다가 있을 수 있잖아? 내가 게다가 시험을 앞둔 상태에서 한번 그런 얘기 했거든요. 3초 풀이법 같은 걸 제가 수업할 의사가 있다라고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시험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1, 2주 전쯤에?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원래대로 하면 정석대로 하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3초, 10초 안에 정답이 딱 나오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형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된다고? 독이 된다 그랬지. 풀면 맞을 건데 어설프게 외워가지고 그거를 괜히 써먹다가 틀리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 내가 받아들였을 때 와, 신기하다 이러기만 하고 순간적으로 그냥 감탄만 하고 끝나면 못 써먹으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전달된 이해가 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숙지가 됐는지를 잘 봐라. 선생님이 이제 기출별로 지금 작전들을 다 세워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은 내가 일부러 이런 시험지를 고른 게 초반에 좀 어려운 거, 그쵸? 좀 극난이도의 문제가 두세 문항 포함된 시험지 막 이런 걸 하다가 오늘의 작전이 뭐였다고요? 난이도가 높다기보다 문항수가 많아서 잘못해서 판단 속도를 느긋하게 하시면 시간이 부족해진다. 맞죠? 그리고 시험 난이도가 좀 낮은 상태에서 내가 맞을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되면 등급대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마지막 두 문항만 풀이를 할 건데 이 두 문항은 좀 계산 과정이 좀 길다. 그치? 그래서 난이도가 높다기보다 계산할 게 좀 많다라는 의미라서 내가 좀 끊는 거예요. 일단 사진 찍어.